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실 투자자들이 봐야 될 핵심 키워드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지금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값이 다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요. 현황하고요. 투자자들은 어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선교 SC 글로벌 센터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별다방의 커피값은 4,100원에서 4,500원으로 400원 그리 큰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영향이 클 건데요. 사실 작년에 보면 초반 중반에 원자재 가격이 구리값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 원자재 값이 이제 오르는 건가요? 요동을 치는 이유는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동성이 지금까지 돌아왔던 것들이 한 사이클 돌고 이제 이번에 다시금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연준에서 이번에 이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조기 금리 인상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몰렸던 것들이 일단 온 게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광산이라든가 그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필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식품을 만드는 곳,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조하는 곳들이 완전 인력난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물가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가장 큰 것이 원자재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증가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프 큐리 같은 분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현재 원자재는 극도의 강세를 보일 것이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슈퍼 사이클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은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80대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2, 68센트의 배럴당 거래가 지금 되는 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단순하게 유럽 지역을 커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벤치마크로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원자재 강세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또 올 수 있다. 슈퍼사이클 보통 10년 얘기하고요. 다만 투자자들도 잘 안 믿는다. 반도체도 슈퍼사이클 온다 그러다가 겨울이 온다 그랬다가 또 온다. 또 최근에 좋고요. 어쨌든 고민은 계속하면서 워치를 해야 되는데 항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커피값 인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두값이 오르니까 커피값을 올리는 건가요? 그다음에 사실 커피는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공급망 이슈 이런 건 아닐 텐데 또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커피 나무가 다 동사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추워서요? 여름일 때, 우리가 여름일 때 남반구 브라질 쪽이나 이제 이디오피아 쪽으로 있는 커피 나무들이 많이 얼어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온난화하고 기후가 올라간다는데 왜 그래요? 네, 그래서 커피 산지에 이상 기후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커피 같은 경우 생각보다 좀 고지대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상 기후가 한번 오면은 이제 동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커피 산지에서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커피의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고 두 번째 물류 대란이 생기고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원두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보는 게 아라비카하고 브라질리안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카 같은 경우 일단 파운드당 가격이 일단 거의 2배 정도 지금 이렇게 뛰어오른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브라질이 좀 더 품질이 좋다 보니까 한 2배 정도 더 쳐줍니다. 아라비카에 비해서. 그랬을 때 지금 거의 $4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3.57 그쪽으로까지 왔죠. 원래 $4 좀 넘었었는데 이렇게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저걸 잡아야 되는데 앞으로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 데 비해 가지고서 공급량이 자꾸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커피 나무가 한번 키우는데 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이 커피 가격의 상승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타벅스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식 사면 되고 국내에서는 믹스 만드는 데가 동서식품, 한국 맥널티 이런 데인데 주가는 그렇게 커피 관련주들은 오르진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사실은 건설 자재 쪽에 시멘트라든지요, 실리콘 가격도 오르고 있다 그래요? 예, 일단 시멘트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유연탄하고 가장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석탄이죠. 그러니까 석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게 가장 큰 게 일단 철강하고 시멘트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특히 이번에 시멘트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거의 2번을 지금 인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쌍용 C&E가 우선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벌크를 78,000원, 93,000원까지 18%를 또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톤당 가격을 이제 그렇게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지금 이건 상당히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올라갔고 이제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큰 이슈가 과연 유연탄, 즉 석탄이 얼마나 공급이 잘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0달러 하던 것들을 이제 350달러로 거의 3배 반을 가격을 급등을 시켜놨고. 우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팔로를 따로 뚫어가지고 했던 게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이었는데 인도네시아산 유연탄도 이제 우리도 지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게 안 수출 되니까. 당분간 안 한다 그래서 국내도 비상이 걸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더 그 건설 자재를 이번에 다시 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단순하게 이것만 이 시멘트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되면은 철강을 만드는 제철도 역시 이제 타격을 같이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건설 자재 가격이 역시 급등하면은 이쪽으로 해서는 그 건설 자재는 일시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 건설 업체들은 잠깐 이제 그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업의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게 기존의 뭐 원유라든지 철광, 구리 이런 거 말고도 소위 4차 산업, 네. 전기차 뭐 이런 배터리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도 안 그래도 수요가 늘면서 사실은 가격이 좀 올라갈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에도 이제 물가 가격 인상은 상당히 부담이 되겠네요. 네, 일단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튬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가장 그 많이 쓰는 게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에 대한 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탄산 리튬 같은 경우 이제 킬로그램당 264.5위안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 역대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위안이 나오는 게 대부분의 경우 채굴권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좀 위안화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2차 전지에서는 리튬,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망간 같은 이런 그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가 더욱더 많이 생산됨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보시게 되면 이 표대로 보시게 되면 리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배 정도가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코발트는 2배, 그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이상 지금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이니켈 전지라든가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소재를 한다 그랬을 때 이런 그 2차 전지 원자재들의 이 폭증하는 수요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앞으로 더 이쪽 부문의 원자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뭐 줄줄이 이야기하려면 여러 섹터들의 지금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팩트 체크는 그 정도만 하고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투자해 혹은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오른다 또 환율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원자재 값 오르면 옛날 구리 가격도 그렇고 해당 관련주들이 주가가 수혜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종목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네. 일단은 직접 생산을 하거나 이거를 가지고서는 딜링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부가하는 즉 가공을 해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국내 같은 경우 제조업들은 우선 그 타격이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금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운영 비용에 대한 그 대출 압박과 동시에 이제 같이 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경영에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 정책 자금의 지원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은 이게 조금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권들이 보통 이런 경우는 제일 먼저 중소기업부터 이제 대출을 회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특별금리 적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여기에 대한 만기의 연장이라든가 롤오버라 그러죠. 롤오버를 좀 더 해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중소기업들만의 그 별도의 신용 기준을 좀 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국가에서 약간 좀 따로 할 수 있는 어떤 국책은행권의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이제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부담이죠. 부담스러운 네, 요인들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재를 포함해서 에너지 이쪽 섹터는 주가도 흐름이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ETF 보니까 최근에 그런 쪽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관련주나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요. 일단 지금 봤을 때 첫 번째로 일단 그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를 네. 보시면 기술주에서 이제 차익을 실현한 그 자금들이 이제 에너지하고 금융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천연가스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일단 기본으로 올라가는 걸 전제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그 이외에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거 특히 이제 리튬 관련된 그런 그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면 ETF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거는 구리 가격에 좀 더 주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현재는 구리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가격 추이를 앞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리 관련된 ETF들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 가격 오르면 뭐 국내는 풍산이나 이런 그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뭐 가스 가격 오르면 국내 가스 관련주도 있고. 근데 글로벌 흐름을 보려고 하면 결국 이제 ETF를 따라가면서 하는 게 투자적으로 좋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유망한 ETF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그 리튬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LIT하고 그 다음에 BATT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 글로벌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라고 해서 LIT가 있고 그다음 뉴욕 증시 상장된 ETF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BATT 그래서 이제 배터리 그래서 이제 Battery Metals and Materials 그러니까 배터리 그 금속들, 즉 2차 전지 금속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들에 관련된 ETF가 여기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지금 현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 그 상승 추세가 있으니까 요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로 된 거는 COPX 그래서 카퍼라는 글로벌 카퍼 마이너스 ETF 그래서 요건 진짜로 그 광산 쪽으로 광산주에 집중되어 있는 ETF고 두 번째는 JJC라고 하는데 JJ 코드로 부는 건 대부분 이제 블룸버그 인덱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카퍼 쪽으로 해서 서브 인덱스 즉 구리 서브 인덱스를 가지고 하는 ETN이니까 이건 ETN이니까 조금은 그래도 ETF보다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요즘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ETN은 원유 유가 떨어질 때 투자자들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롤오버하면서 비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ETN보다는 ETF 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ETN보다는 ETF 쪽으로 해가지고 네. 기초 자산이 좀 적은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타나고 1년에 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의 흐름하고요.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김선규 SC 글로벌 센터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